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일요일입니다. 작년 한 해 마음고생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상승장도 누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방송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종 바이러스가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는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입니다. 작년 한 해도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선생님의 풍부한 경험, 통찰력 있는 해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 1년 동안 상승미소님 네. 주식 투자 실적이 대단하다고 소문 들었어요. 선생님에 비해서는 안 되지만 12월 네. 30일 기준으로 실현이익 플러스 안판 주식들이 있으니까 평가이익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합치면 122% 정도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로 이제 장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스윙으로 했어요? 저는 제 포지션의 80%에서 85%는 핵심 종목을 놓고 길게 가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는 스윙도 하고, 정말 단타도 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으로 스윙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실적이네요. 작년 1년 동안 엄청난 충격과 환희가 교차했던 증시, 기간에 진짜 120% 수익이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올해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는 제가 나름 이렇게 운영하는 규모가 나름 크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기억에 마이너스 52%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3월 말부터 연말까지는 마이너스 52에서 120이니까 180% 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 저만 하여튼 그때 패닉셀 안 하고 킵했던 게 아마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이제 반성하는 점은 당시에도 이제 멤버십을 그때 2월 말부터 했었고 방송에서도 이제 꾸준히 했지만 패닉셀 손절매를 안 하고 버티신 분은 다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그걸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매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하는 그렇죠. 점은 제가 좀 더 명확하게 더 세게 말씀을 해서 그분들조차도 손절매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3월 증시 완전 바닥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우리가 콜은 했지만은 4월, 5월, 6월 이때까지도요. 진짜 매일매일 증시가 살얼음을 기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100% 확신에 차갖고 이거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사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은 진짜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와서 이렇게 결과가 이제 좋았던 거죠. 네. 사실 그때 당시 하루하루 상황에서는 진짜 가슴 졸이고 공포의 연속이었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면서 이후로 첫 번째 목적이 생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화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생존 불가능, 즉 죽음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떨어지다 보면 죽음이라는 이게 연상되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 다 같이 어렵습니다. 특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 이 특성상 주변에 온통 다 망했다 이러는 상황에서 사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조심스럽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토마스 류 선생님이 정말 저에게는 큰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예, 별 말씀을요. 네. 매년, 그 다음에 매일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격 자체가 조금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그 3월, 4월, 5월 때 그 증시 그 상황만 보면은 잿더미 뿐인데 그 잿더미 안에서도 작은 그 장미꽃 한 송이 그게 보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등대 삼아서 낙관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미국 그 S&P 다우존스라든가 이 지수 자체가요 사실은 그 구조상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로 보면은 신통치 않은 주식이 있으면은 딜리스트 해버리고 새로 뜨는 놈을 또 집어넣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난 거의 한 100년 동안 계속 상승해 왔죠. 중간중간에 911 뭐 이번 팬데믹 이런 큰 사건으로 잠시 1년, 2년 충격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큰 시각으로 보면은 45도 각도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그 증시 자체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회원들도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과거 진짜 유럽 중서시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흑사병을 넘어서는 게 인간이거든요. 결국 고난이 오면 고난을 넘어서는 게 인간의 역사이고,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현대는 자본주의거든요. 즉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나오면 떼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이익에 있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도 그에 유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뭐 경제, 뭐 사회적 또 인간의 심성까지도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효과는 이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반면에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그 백신 개발 또 그 바이오텍 이쪽의 기술은 이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안 나왔을 건데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그 기술 혁신, 그 발전 속도가 대단히 더 빨라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우리가 특히 우리 앞으로 우리 건강, 노후 건강, 인간 수명 연장 이런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지금 발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약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각종 하여튼 앞으로 이제 질병 그 예방 차원에서 그 신약 뭐 이런 데서 획기적으로 계속 발전이 돼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예. 결국 내가 수만 년 인간의 역사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지난 100년간 다우지수,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그냥 한 10분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 참 답답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지난주에 뭐 미약하지만 거래량 별로 없었던 증시지만 그거 분석을 좀 하고 1월 첫 번째 주죠. 첫 번째 주에 대해서도 간단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연말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종가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윈도우 드레싱으로, 그걸 이제 우리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윈도우 드레싱 하는 상황에서도 혹시 선생님 눈에 띄인 특징, 주목할 만한 부분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벌써 한 달 전쯤에 그 월가에서 예측하기를 연말쯤에 이제 300빌리언 달러 정도 그 전체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그 팬데믹 그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이 증시 안에 이제 그 섹터별로 이제 변화가 많잖아요. 근데 위험 자산은 상당히 많이 증가한 데 비해서 채권은 오히려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상승을. 네.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그 뮤추얼 펀드라든가 이런 펀드에서 보면은 그 스탠다드 포트폴리오가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짜여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봄을 거치면서 여름, 가을로 가면서 주식, 위험자산 주식은 엄청 올랐는데 채권은 안 올랐기 때문에 결국 연말에 주식 60% 이상 상회하는 그 상승분을 매도를 하고 채권 매수 쪽으로 이제 자금 이동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예상돼 왔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네. 또 기술 성장주 이런 데서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은 이제 주식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성장주에 대한 그 이익 실현, profit taking 이것이 이제 연말에 이제 일어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테슬라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S&P로 이제 편입되면서 패시브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근데 그런 이후에 최근에는 사실 그 프라이스를 보면은 $695를 찍고 다시 $615까지 밀렸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이번에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의도로 사고 팔고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테슬라의 S&P에서 중요한 한 포지션이니까 테슬라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리밸런싱 과정에서 사들이는 바람에 테슬라는 $715까지 다시 또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그렸다. 이렇게 하여튼 그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리밸런싱 이거 전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1월 첫 번째 주에 4분기 판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치가 제가 알기로는 17만 대인데 시장 그 증권사 미국 증권사들 분석을 보면 최대 19만 대, 뭐 20만 대까지 예측한 증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적이 좋게 예상되니까 이 액티브, 이 공격 펀드 쪽에서도 편입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예상치를 부합했거나 아니면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각이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더 늦기 전에 어차피 S&P의 중요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도 테슬라의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615까지 갔을 때 그 이후로 공격적으로 이제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테슬라에서 테슬라 자체가 아니라 테슬라가 사기다, 뭐 버블이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상관없이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편입해야 되는 그 부분 투자자들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번듯한 그 포트폴리오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S&P에서 지금 덩치가 5번째인가 6번째 크잖아요. 예, 6번째. 이런 중요한 종목의 테슬라를 그 포트폴리오 안 담으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이후부터 연말까지 증시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은 백신 출시가 이 경제를 힘들게 했던 것을 완전히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2달 동안 거침없이 올라왔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백신이 이제 접종이 미국에선 2주 전부터 시작이 돼서 연말까지 2천만 명을 목표로 했지만 어제 뉴스 보니까 280만 명밖에 접종이 안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 문제나 뭐 배송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증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백신 출시와 함께 경제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백신 그 배포 주사 이것이 증시 조정의 빌미보다는 증시가 상승하는데 조금 억제 효과, 상승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백신 주사 그거는 이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증시에서는 그래도 이걸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백신 맞았던 사람들 중에 코로나가 다시 걸렸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없어요. 지금 뭐 최근에 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이미 백신 맞기 전에 이미 그 무증상 환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제외시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착착 쌓여간다 그러면은 이제 증시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신이 소문이고 백신 다 맞았을 때 뉴스에서 이제 증시 하락의 빌미 이것보다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저는 이제 바라보고 싶은 게 당초 민주당에서 이제 경제 부양안이 2.4 트릴리언 달러 지금 처음에 제시했다가 이번 합의해갖고 900빌리언 달러로 이제 통과됐잖아요. 이제 됐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나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일단 1월 21일 이후에 민주당 주도로 다시 추가 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만일에 1월 20일 지나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이 미국에 뭐 수천만 명 되고 또 이제 봄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도 안정화되고 백신 그 확진자도 줄어든다 그러면은 사실은 1월 20일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할 그 부양책이 그것이 마지막 부양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양책이 통과되는 날 그것이 바로 증시의 하락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때문에 1월 초에 이 조정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부양책을 원하잖아요. 네네. 원래 증시는 큰 자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자본은 분명히 부양책을 원할 것인데,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진행이 되면 자본이 원하는 대로 부양책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왕이면 부양책이 크게 대규모로 좀 뭐 작더라도 나오는 게 자본에 유리하다면, 이 변종 바이러스 요새 이제 미국에서도 한 명씩 두 명씩 발견되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빌미로 증시 하락을 통해서 이거 봐라, 변종 때문에 증시 경제 쉽지 않으니까 부양책 필요하다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소설입니다. 그런 추정도 해봤거든요. 선생님 생각 그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백신 개발 회사 CEO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 즉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변이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기존 백신이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도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2명. 근데 영국에서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그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사량도 높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이제 2명 발견됐기 때문에 네. 지금 경계의 그 눈빛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 그 증시, 투심에는 그 영향을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미국에서도 변이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만일에 이것이 기존 백신이 제압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 크게 증시의 그 하락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은 이미 개발된 입장에서 변이가 나온 상황이라면 또다시 같은 기간 걸리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변이에 대응하는 시간은 기존 백신에 개발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을 것은 분명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점을 보면 혹시 변이가 뭐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3월 장세처럼 뭐 제2 판데믹 연세 그건 아니고 잠깐 네네. 조정 정도 5에서 10% 정도 조정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혹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보는 게 네네.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그 코로나 확진 그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명절은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그 대면 접촉이 네. 이제 있었는데 네. 보통 한 열흘 정도 이후에 그게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난 1월 5일 이후에 미국의 코로나 그 확진자 발생 그 커브가 어떻게 변할 건지 더 증가로 변할지 아니면은 수평으로 플래튼으로 갈 건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워치리스트 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만 보면은 그 뉴욕시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월가에 가장 가까운 뉴욕시에서 지금 확진율이 10%에 육박해요. 이 원래는 당초 뭐 4%인가 이상만 되면은 락다운 해야 된다는 그 기본 그 스탠다드 지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각 보로마다 뭐 8%, 9%, 높은 데는 10%. 이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확산 중이에요. 뉴욕시는. 그런데도 그래도 뉴욕시장이 지금 백신을 계속 접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원래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은 그 확산률에도 불구하고 지금 락다운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얼마나 더 빨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뉴욕시에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이 더 가속화된다. 그러면은 뉴욕시부터 이제 락다운이 들어가면은 이 뉴욕시 자체가 그게 월가 그 펀드 매니저들에게 눈에 직접 피부로 느끼는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증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바이러스, 그 변종, 이런 얘기였고요. 이제는 이제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있을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입니다. 웰스파고 이 은행의 전망을 보면 1대1 뭐 무승부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데 혹시 현재 CNA나 현지에서 보고 있는 지지율이나 이 승부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기서는 지금 민주당을 조금 더 유리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얼리 보트, 왜 조기 투표 하잖아요. 사전 투표. 그게, 예, 사전 투표. 예. 그것이 300만 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상당히 조지아 인구에 비해서는 이건 진짜 역사상 최고 기록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상당히 이제 목리를 많이 부렸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 후보가 예. 어제 날짜로 코런틴 들어갔어요. 자가격리. 그래서 확진자와 접촉했다 해갖고 자기 스스로 이제 코런틴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남은 며칠 동안은 그분은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가 거기서 이제 바이든
당선자도 조지아로 달려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달려가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거기로 달려가고, 이제 이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아마 조지아에서 불꽃 튀는 정치 세력들 간의 대결, 이것이 있을 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조지아 선거가 우리가 뭐 크게 뭐 관심 둘 건 없는데, 여기서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다 휩쓴다고 그랬다면은 사실 우리가 뭐 저나 상승미 소님이나 네. 뭐 우리 회원들 모두가 기술주에 많이 지금 베팅돼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큰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거지, 조지아에서 누가 되든 우리가 뭐 상관할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특히 그 팡주, 이런 빅테이크 5는 예. 지금 그 조지아 선거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엎드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주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변곡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6일날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블루웨이브 된다 그러면은 팡주는 더 내려갈 수 있고, 만일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얻으면은 팡주는 진짜 팡하고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 지금 현재 상원의원의 의석수를 보면 지금 2석을 빼고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입니다. 그런데 2석을 민주당이 이기면 50대 50이 되지만 그 부통령이 상원 그 의장을 겸임하고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기는 게 돼버린 거죠. 네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결과가 지금 현재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그의 강력한 우군이 전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600달러 그냥 말없이 승인하면 야, 이 돈 받으면 된다고 됐는데 나는 2000달러 주고 싶은데 하면서 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 하원 의장, 민주당의 이 하원 의장이 그래 그럼 바로 가야지 했는데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2000달러를 못 줬어요. 네. 자본주의에서 돈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못 글쎄 받게 말이에요. 됐어라는 네네. 것으로 선거 전략이 아마 조지아주 쪽에서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차라리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00달러를 안 꺼냈으면은, 말을 안 꺼냈으면은 그냥 지나갈 일도 네. 꺼내는 바람에 조지아의 중류 아니면 그 저소득층, 예. 그것은 많이 기대를 했을 건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실망으로 돌아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4인 가족에 2,400달러냐, 8,000달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결국 민주당 그 상원의원 그 선거 출마자들은 우리 둘 이기면 2,000달러 간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2,000달러라는 그 고리를 이용해갖고 공화당 쪽을 압박했지만은 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뭐 꿈쩍도 안 하고 괜히 그거는 너무 돈을 퍼주는 거고, 심지어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중산층에게도 돈을 주는 결과가 되고 결국 나라 빚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거부해버렸죠. 아무튼 그 한국 시간으로는 6일이겠죠. 6일 뭐 오후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텐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2석을 승리하면 그 빅테크 5 워낙 또 S&P 500에서 지분율이 시총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전체 증시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반대로 공화당이 이겨버리면 지난주에 이 빅테크 파이트들 엎드려 있었거든요. 주가를 보면 한번 팡 하고 정말 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하게 우리도 바짝 엎드려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루 지나면 6일에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당선자 그 선거인단 그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날이잖아요. 승인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뭐 방법이 없이 모든 소송이고 뭐고 필요 없이 빠이빠이 해야 되는 날이니까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뭐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 펜스 부통령에게 그날에 내 양심을 하여튼 거부하고 하여튼 이 엘렉토럴 칼리지 승인하지 말아라, 뒤집어 엎어라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지만은 펜스 부통령은 내가 그걸 뒤집어 엎을 만한 권한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암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만일에 그게 진짜 발생한다 그러면 건 사실 미국이 아니죠, 이거는. 완전 미국이 세계 민주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했던 미국. 이제 그게 완전히 후퇴하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미국인이 아니어서는 모르겠지만 미국인 자체로서 나는 미국인이야라는 그 자랑, 자신감 이런 거에는 그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를 끌고 간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뒤로 간다? 그건 제가 볼 땐 1%의 확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중국, 러시아 그런 나라도 아마 이 상태에서는 그런 짓을 못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 물론 윈도우 드레싱 주도 하에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었지만 증시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했지만 채권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고 골드도 반대로 이렇게 올랐단 말이죠. 이게 혹시라도 1월 초에 대한 불안함을 이 안전자산으로 좀 주식을 팔고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달러화와 그 증시 그다음에 금 네. 이 삼각축을 이제 면밀히 이제 와치한 결론은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달러가 긴장해갖고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금값이 하락 압력을 받고 증시가 올라가면은 조금 마음이 이제 편안해져갖고 달러도 하락하고 금이 살짝 올라가고 이제 이런 삼각구도. 그래서 거기서는 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3주인가 4주 전에 그 탐욕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었죠. 탐욕 지수가 그때 95인가 하여튼 엄청 높았었어요. 근데 그 Fear Greed Index가 지금 S&P 500 그 지수로 보면은 그 우리가 3, 4주 전에 언급했을 때보다도 더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탐욕 지수는 95에서 50으로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증시 안에 이제 참여자들 그 투심은 살짝 그 증시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이제 거의 다 올라갔다는 생각도 있고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시 참여자들 중에 S&P 또 위험자산 여기에 대한 숏 베팅이 늘어났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증시 참여자들이 지금 겁을 좀 먹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공포가 만연한데 증시는 상승하거든요. 네. 그 증시는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제 속담도 있잖아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탐욕 지수가 50이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역으로 증시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윈도우 드레싱이나 어떻게 보면 연말에 이익 실현 이 관점에서 해석하면 별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말씀하신 거네요. 네네. 그런데 S&P 500 인덱스 그 지수만 보면은 사실 RSI 70 목 밑에 해갖고 꽉 차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그 바닥장에서부터 올라온 그 상승 각도 거기서 봐도 꽉 차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급등할 만한 아무리 호재가 터진다 해도 증시가 급등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증시는 이거 이제 영어로 이제 grinding higher라고 그러거든요. 네. 야금야금 조금씩 횡보하다가 조금 한 칸 올라가고 또 횡보하다가 한 칸 올라가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CNBC 프로 그 유료 그 신문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보면은
연말에 풋 쪽에 이제 배팅하는 옵션 투자자들이 많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폭락 뭐 큰 조정이 아니더라도 하락은 혹시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선생님도 그 일단 옵션을 보고 계셨네요. 네네. 그래서 그 증시 그 참여자들이 숏을 때렸다는 것은 그 공매도 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청산할 때, 정리할 때는 반드시 바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정산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걸로 해서 이제 그 숏배팅을 했는데, 만일 증시가 안 내려가고 버틴다. 또 백신 접종이라든가 모든 경제 상황에서 그런 큰 우려스러운 상황이 안 발생했다 그러면은 숏친 입장에서는 이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증시가 내려가야 할 상황에서 안 내려간다 그러면은 얼른 바이해야지 자기 숏 이게 청산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이하는 과정에서 증시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숏 배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시는 올라가는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담 자체가 증시는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투자 못하겠다라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해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말씀은 확실해지면 투자할게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때 나는 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결국 우려감이나 사실 네네. 부정적인 게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수익률이 높다는 그거 결국은 증시라는 건 주식 투자라는 건 리스크에 대한 대가니까 그 점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모든 뭐 그 나스닥 기술주라든가 모든 그 하여튼 그런 쪽은 이제 증시가 이제 주식이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에피센터 주식들은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50%도 회복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탐리 씨가 주장하는 바가 항상 그거예요. 에피센터 주식이 적어도 7, 80% 회복됐을 때를 우리가 증시 고점으로 보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좀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 에피센터가 아직도 많이 상승할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또 계절이 이제 봄을 향해서 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증시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중간에 뭐 우리가 1월 6일 날 조지아 선거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좀 공포스러운 변수는 많이 나타날 거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제 생각입니다. 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에픽센터가 뭐냐라고 이렇게 혹시 이제 생각하실 텐데 에픽센터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진앙지, 즉 일종의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일종의 경기 민감주를 말합니다. 뭐 소매, 여행, 카지노, 크루즈 이런 업체들을 그냥 이 탐리 이 분께서는 에픽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선생님 생각하시는 부분 조금만 밝혀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네.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1월 6일 날 그 조지아 선거 결과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우량주 기술주를 많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분들은 이 날이 큰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큰 하락으로 가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선거 결과를 밀착 와치하면서 1월 6일 날 저녁 이럴 때 거기에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큰 틀에서 보면요, 사실은 미국 증시의 그 비중이 상당히 대단히 큰 그 빅텍 5 이 기업들은 2021년 전체로 보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없이 눌려 있기 때문에 뭐 설령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 엔타이 트러스트 그 법을 적용해서 큰 기업들을 뭐 영업에 많은 제한을 둔다든가 또 아니면은 또
뭐 세금을 올려서 법인세 올려서 그 기술주들을 억누르고 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 빅테크5가 지금 세상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지고 있거든요. 예. 기술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작년 그 마지막 방송에서도 감사한 말씀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2021년 올 한 해도 선생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회원님들 모두 2021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천기누설을 좀 해드리면, 저는 120%지만,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은 무려 170%라는 거,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 제가 슬쩍 흘려드리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네, 토마스 류 선생님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변수가 있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6일 오후나 밤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조지아주 상원원 두 곳의 결선 투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시 변수가 있는 것인지 내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